지효쌤과 함께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들, 겨울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선생님은 신촌역 앞인데요. 잠시 후 3000번 광역버스를 타고 강화도로 출발합니다. 서울에서 1시간 30분 만에 도착하는 강화도는 인삼, 새우젓, 꽃게, 린냉이 등 맛있는 먹을거리를 맛보러 가는 식도락 여행지인데요. 사실 시대와 종교를 막론한 수많은 역사적 볼거리를 간직하는 역사 교육의 현장입니다.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화도에서 고조선부터 근대화 시대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직접 현장에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지효쌤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 역사가 살아 숨쉬는 야외 박물관 강화도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이 지금 강화도 하전면 부글리 고인돌 앞에 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죠? 우리 한국사 교과서에 실린 고인돌 사진이 바로 이것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고인돌은 출토 지역에 따라 북방식과 남방식으로 나뉘는데요. 탁자 형태로 평평하게 생긴 모양의 탁자식 고인돌은 북방식 형태에 해당합니다. 부글리 고인돌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탁자식 고인돌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이 고인돌은 왜 만들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무덤 또는 제사를 지낸 제단으로 추측합니다. 당시 거대한 고인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동원되었을 텐데요. 정치를 관장하고 제사를 지낸 부족 사회와 더불어 강력했던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만이산입니다. 이곳에는 특별한 제단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제단은 바로 참성단입니다. 이 참성단에서 고조선의 청국군주이자 한민족의 국조인 당군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참성단에서의 제사를 지내던 기록은 고려의 태조 왕건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최소 1000년이 넘도록 지내온 제사인 셈인데요. 공휴일인 10월 3일 개천절은 우리에게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며 참성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날로 알려져 있죠. 사실 10월 3일 자체는 고조선 건국일도 아니고 뚜렷한 역사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1909년 나철이 창시한 대종교에서 10월 3일을 제천축제일을 기리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음력 10월 3일을 축하하는 등 100년 넘게 제사를 지내는 날짜가 정립되어 오늘에 이르렀고요. 지금도 개천절이면 전국체육대회의 성화가 칠선녀에 의해 채화됩니다. 따라서 강화도는 한민족의 조상인 당군을 기념하는 장소이기에 우리에게 오랜 시간 동안 중시해온 성역인 것입니다. 이곳은 고려 궁지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함께 부른 징기스칸이란 노래를 기억하시나요? 광활한 영토를 차지한 대초원의 영웅 칭기스칸과 몽골족조차 우리 고려만큼은 끝내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몽골족을 막은 고려의 항쟁은 이곳 고려 궁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려 궁지는 무신 정권의 집권자 최후 시절에 처음 지어졌습니다. 13세기 초반 고려 정부와 몽골 울루수 사이에 관계가 악화되자 당시 권신이었던 최후는 자신이 시각할 것을 우려했는데요. 무신 출신이었던 최후는 항전보다는 도망치는 것을 결정하고 고종과 각 왕족들을 강제로 강화도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곧 궁궐과 성곽을 쌓고 관아, 대전, 침전 등을 지어 개경의 모습을 옮겼는데요. 최후는 당시 개경을 그대로 옮기는 의미로 궁궐과 각종 전각의 이름을 똑같이 따다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년간 항전을 지속한 끝에 1270년에 고종의 아들 원종은 몽골과 화친을 맺고 개경으로 환도하는데요.
곧 강화도 안의 궁궐과 관련된 건축물들을 철거합니다. 하지만 최씨 무신 정권의 무력 기반인 삼별초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대몽항쟁을 계속하는데요. 그리고 진도와 제주도를 거쳐가며 3년간 항전하지만 결국 고려 조정과 몽골군의 연합군인 여몽연합군에 의해 진압됩니다. 잘 가꿔진 정원과 고목으로 가득한 고려 궁지는 봄철이면 나들이 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인데요. 하지만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는 고목은 13세기 긴박했던 고려 정부와 대몽항쟁의 순간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광성보입니다. 1866년 프랑스, 1871년 미국은 조선의 통상 거부를 당하여 이곳 강화도에 침략과 약탈을 자행하였는데요. 이 사건을 우리는 병인양요와 식미양요로 부릅니다. 이곳은 연분당 예터입니다. 강화도 하면 가장 잘 알려진 역사 용어가 강화도 조약이죠. 조일수 조규가 정식 명칭인 강화도 조약은 바로 이곳 연무당에서 체결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19세기 후반 조선 정부는 프랑스, 미국, 독일을 비롯한 서구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 문호 개방을 강요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다분한 침략적 의도를 동반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병인양요 당시 양원수의 부대는 정족산성에서, 한성근의 부대는 문수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고, 신미양요 당시 어제연이 지휘한 군대는 광성보에서 항전하며 분사하면서 미국군을 막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초지진에서 운양호 사건을 일으킨 일본에 의해 조선은 개항하게 되었고, 결국 연무당에서 일방적으로 조선에게 불평등한 조일수호 조규를 체결하게 되지요. 조선 근대 개화기의 서막을 알리는 이 사건은 조선이 국제 질서에 편입하게 되지만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허용하게 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려 궁지 안에 있는 외교장각입니다. 이 건물은 조선 후기 영조가 왕실의 서적을 보관하기 위해 고려 궁지 안에 세운 왕실 문서 보관소인데요.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군대는 이곳에 많은 왕실 서적과 보물을 약탈하였습니다. 규장각의 분점 정도 되는 외교장각이 왜 강화도에 지어졌을까요? 고려의 대몽항쟁과 정묘호란 당시 인조의 대피초로 여겨진 강화도는 과거에 왕실로부터 안전한 후방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는 창고를 만들어 서책을 보관했는데요. 하지만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은 외교장각에 보관하고 있는 조선 왕실 의궤 257권을 포함한 5천여 점의 문서를 보며 화려하게 채색된 의궤만 가치를 매겨 약탈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태워 버립니다. 이후 직지심체 요절과 함께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된 조선 왕실 의궤를 발견한 고 박병선 박사는 의궤의 반환을 추진하였는데요. 결국 1992년 성공적인 교섭으로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으로부터 달랑 의궤 2권을 반환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의궤를 반환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제국주의 시절 문화재를 약탈해 반입한 경험이 있었던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등 국가들이 문화재 반출 금지법을 제정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2011년에 임대 방식으로 국내의 의궤가 모두 반입되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여전히 프랑스 국내법상 반환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규정상 영구 임대도 아닌 5년마다 자동 갱신 임대 형식으로 그야말로 영원히 빌려오는 형태를 띠고 있죠. 실리를 택한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을 명확하게 돌려받지 못한 것인지 여전히 논쟁이 남아있지만 강제로 약탈당한 우리 문화유산의 환수와 국내 반입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함께 국제법적 규정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강화버스터미널에서 서울로 출발합니다. 강화도는 우리 한국사 교과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친숙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소욕을 들여다보면 강화도는 비록 작은 섬이었지만 우리 역사의 태동부터 침략과 저항의 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사의 현장임을 깨닫게 합니다. 강화도는 과거의 영광과 슬픔을 기억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앞으로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육의 장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직접 보고 들으며 다녀오는 진효쌤의 역사문화 탐방, 여러분들이랑 탐방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시겨.